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무장단체 하마스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부터 현재 중동 지역의 더 넓은 역사적 흐름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얽히고 설킨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시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성경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함의 자손인 가나안 민족 중 하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셈의 자손이었습니다. 이처럼 애초부터 혈통적으로 다른 두 민족 집단이었던 셈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두 민족은 사사시대부터 계속해서 갈등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삼손 시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며 괴롭혔고 우리 모두가 아는 삼손은 이 블레셋에 맞서 싸운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죠. 어린 목동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고 블레셋에 대한 저항 정신을 불태우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초기 왕정 시대의 가장 강력하고 끈질긴 적대 세력이었답니다. 하지만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지역은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와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특히 블레셋이라는 독립적인 국가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하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팔레스타인이라는 명칭은 이 지역을 일컫는 이름으로 계속 사용되었고 심지어 오늘날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등이 있는 곳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한 후 유대인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 유대 속주를 시리아 팔레스티나로 개칭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사라졌지만 그 이름과 지역은 계속해서 중요한 역사의 배경이 되어 왔던 것이죠. 이제 종교적인 부분으로도 시야를 넓혀볼까요? 7세기 초 이 지역에서는 새로운 종교인 이슬람교가 탄생합니다. 이슬람교는 빠르게 확장하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포함한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교 안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큰 갈등이 생겨났는데 바로 시아파와 수니파의 분열입니다. 이 분열은 종교 지도자의 계승 문제에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정치적, 문화적 차이로까지 이어지면서 중동 지역의 세력 균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두 파벌 간의 대립은 오늘날까지도 여러 국가들의 외교 관계와 분쟁에 복잡하게 얽혀 있답니다. 20세기 중반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이 중동 지역은 또 한 번 격동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당시 유대인 준군사단체와 새로 건국된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을 학살하고 강제로 추방하는 사건들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나크바, 즉 대재앙이라고 부르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은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 아닌 자치 국가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예루살렘, 베들레헴 같은 중요한 지역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역사와 독립국가로서의 지위 불안정 속에서 하마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이스라엘과의 갈등,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난민으로 전락하고 국가가 없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하마스는 이스라엘과의 평화적인 정치적 타협을 거부하고 오슬로 협정과 같은 평화 시도에도 반대하며 강력한 무장 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내에서도 하마스는 폭정을 저지르는 집단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양측의 불신과 적대감이 계속해서 악순환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슬람교 내부의 시아파, 수니파 갈등이 다시 한번 중요한 변수로 떠오릅니다. 바로 시아파의 맹주라고 불리는 이란의 등장인데요. 이란은 이슬람 혁명 이후 서구,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란은 시아파 영향력을 확대하고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강경 노선을 지지하며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 같은 무장단체들을 재정적, 군사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이란의 이러한 개입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중동 전체의 대리전 양상으로 확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 협상은 수없이 많이 시도되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국가 해법입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각각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이자는 방안입니다. 과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는 테러 행위를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미국과의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되었고, 이는 오슬로 협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1947년 유엔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 국가와 아랍 국가로 나누고 예루살렘은 국제적으로 관리하는 분할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아랍 측이 거부하면서 이 계획은 결국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2010년에는 가자 플로틸라 습격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육상 봉쇄를 완화하여 군사 및 이중용도 품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물품의 반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 해상 봉쇄와 수출 금지는 여전했고 경제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마스와의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은 이러한 복잡한 역사와 실패한 평화 협상 속에서 발생한 비극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하고 무력 투쟁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목표를 달성하려 합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며 군사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측의 강경한 입장과 과거의 상처가 반복되는 폭력의 사이클을 만들고 있으며 이 지역의 미래는 양측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심과 중재에 크게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성경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과 마지막 지구종말의 예언을 조용히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다음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성경 인물이나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